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니 한국은 망했겠네요. 여기 한국의 상황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비웃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 레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박사학위까지 딸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대학교에 와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면서 정말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프랑스의 고급스러운 귀족 문화에 대한 탐구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미국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저에게 알려주었는데 20대가 가진 감정을 잘 일으켜주며 기운을 주는 노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삶의 의미 같은 것을 찾게 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인기 많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미국에 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나서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는 행운을 거머쥘 뿐이죠. 저희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 또한 한국을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한국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국제 정치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의 쟁쟁한 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외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터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지민 비 정국이 군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니 전역이 연기된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도대체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도 이미 그 상황을 접했고 저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는지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학생들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고 무언가 착잡한 심정만 지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업을 듣는 린이라는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한국의 비상계엄령은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은 이미 끝나버린 나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던 나라가 위급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국의 도움을 받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한국의 가짜 문화가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상황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날 것입니다. 곧 한국은 중국에게 흡수될 것이 분명하고 중국은 한국을 품어줄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교수님은 린이를 어이없게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 말을 들으면 그런 소리는 헛소리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중국 학생은 한국에 대해서 왈가왈부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수님은 주장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계엄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라의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생겨 안 보이기 때의 경비계엄령이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어려워져 선포하는 비상계엄령이 있죠. 한국의 대통령은 사회질서의 문제를 삼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단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막을 내려버린 것이죠. 먼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보당과 보수당의 큰 양당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의 대통령은 보수당에서 나온 대통령이죠. 진보당은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활동비나 여러 정부의 비용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고 하필 비상계엄령을 선포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할 줄 알고 불의에 맞서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이라는 사실을요. 미국에서는 절대 이런 국민들을 볼 수조차 없고 오히려 소송이나 법적인 심판대에만 오르게 할 뿐 개개인이 직접 몸으로 나서는 문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비상계엄령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한국의 정치는 미국 정치판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 정치는 전부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깔끔하게 정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은 정치권 그 이상으로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비판하는 국민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교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 문제를 따져보니 굉장히 복잡했고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과거 일본 역사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들과 정말 많은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는 나라인 것은 분명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K-팝과 음식 문화 등이 세계에 뻗어나왔다는 사실을 보니 실제로 한국의 국민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리니는 또다시 교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했죠. 중국인 리니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한국의 정치를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후진적이고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니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은 진보당과 보수당 간의 끝없는 대립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을 폐기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불안정성은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당 체제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리니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주요 산업에서 중국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4드 사태 이후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가진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리니는 북한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의 외교력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위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년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동북아 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없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리니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자주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지 못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 자주적인 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비판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같은 한국의 문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상업화와 왜곡된 문화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베끼고 이를 가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문화적 성공은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 강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니는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교수님, 한국은 그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취약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없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착각입니다. 리니의 말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리니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리니의 긴 주장이 끝난 뒤 잠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린, 한국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을 논하셨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이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끝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죠. 양당 간의 대립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정치는 양극화가 없습니까? 중국처럼 반대 의견 없이 일방적인 정치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한국은 이런 정치적 다양성 속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의존한다고요? 그 반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반도체, 첨단 기술, 고급 소비재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도 수출을 다변화하며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있죠. 반면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며 경제 협력을 통해 상대국에도 이익을 주는 윈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협력과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문제로 보셨지만 사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요? 그 영향력은 오히려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은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세계와 협력하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력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적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도 자주 국방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쟁을 겪고도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균형 잡힌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강대국 틈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나라입니다. 린 한국의 문화가 상업적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할까요? 그것은 진정성과 독창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문화를 세계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혁신을 보여줍니다. K-팝과 드라마는 물론 한국의 음식, 패션, 전통문화까지도 세계인이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과거의 유산은 풍부할지 몰라도 현대 문화로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잠시 멈추고 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경제, 과학기술, 문화,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까지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흡수한다고요? 그건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허황된 상상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처럼 되기를 꿈꾸고 있지 않나요? 교수님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끝난 뒤 강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레아는 감동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으로 바꿀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입니다. 린, 당신도 이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의 논리적인 비판이 끝나자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린은 말문이 막힌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던 린은 갑자기 책과 가방을 집어들고 세상을 잃은 듯한 눈빛으로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학생들 모두 충격을 받은 듯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린이 떠난 뒤 교수님은 잠시 고개를 젓더니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를 통해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국민의 지혜를 통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존중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자연스럽게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와 문화를 이룩한 점,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직접 행동하며 역사를 만들어간 점, 그리고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로 나왔을 때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던 몇몇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야, 너 한국 노래 많이 듣는다며? BTS 노래 말고도 추천할 만한 곡 있어?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갑작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자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BTS 외에도 블랙핑크나 세븐틴 같은 팀도 정말 대단해. 특히 블랙핑크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 문제를 깊이 다룬다는 점이 특별해.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친구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친구는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다면서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라고 물었고, 다른 친구는 난 최근에 한국어 배우는 앱을 다운받았어. 한글이 진짜 멋진 언어 같아.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랑스에서 제 언니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러 정치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현재 프랑스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예산안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총리는 헌법 제49.3조를 이용해 의회 투표 없이 예산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급한 상황에서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대신 의회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 투표에서 정부가 패배하면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단지 예산안 때문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연금 개혁과 이민 정책 같은 문제로도 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려 했고 이민자를 위한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야당들도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요 야당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더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좌파 성향의 신인민전선은 정부가 이민자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 보니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니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는 상황이 심각한데 저만 편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의 현재 정치 상황을 떠올리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예산안을 강행하려 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도 정작 거리로 나서거나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가 한국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프랑스는 그런 모습이 드물고 대부분은 단순히 불평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프랑스는 앞으로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점점 더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사회적 분열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민과 그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 힘이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왔잖아요. 프랑스에서도 언젠가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